안녕하세요. 병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찍지 못했던 왕초보 명리학 기초 보행 중 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네이버 블로그 무료 사주 병호 철학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는 OHKG 00입니다. 목은 활력, 싱싱함, 착하고 순박하고 목 일관이 그렇습니다.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그리고 속마음이 그대로 표출되고 되고 표출합니다.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항상 직진합니다. 그래서 앞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너무 되게 강하죠. 목이 강한 사람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벽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과 인내심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목은 신경계통, 주로 신경계통을 나타내고요. 두통, 정신, 갑상선, 그죠? 그리고 얼굴, 뇌, 얼목이 묘목에서, 얼목이나 묘목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간목에서도 뇌에 대한 질환이 자주 나타나더라고요. 그죠? 또 간목이 황달, 그죠? 수족, 간목이 깨지면 교통사고, 그리고 눈병, 신경하고 두통하고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갑상선, 정신, 얼굴. 간목은 그 대표 장기가 설계고요. 얼목은 설계와 담이고 얼목은 대표 장기가 간입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반대로 얼목이 당했는데 설계 담이 가고 간목이 당했는데 간이 손상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은 목이 태과하면 위에 있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드러납니다. 집요하고 질투심이 강하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목이 종격이 되어버리면 완전히 그 사주 자체가 목으로 종에 있으면 이런 게 없습니다. 아주 좋은 사주가 됩니다. 근데 목이 없으면 생기가 부족합니다. 적정한 생기가 항상 생기 발랄합니다. 또 목이 없으면 진취성도 부족하고요. 그죠? 시작을 잘 못합니다. 목이 부족하면. 목이 부족하면 긍정 생각도 부족합니다. 목이 되게 중요하죠. 너무 태워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은 태고하면 집요함과 질투심,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부족하면 생기가 부족하고 진취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긍정적 생각이 없습니다. 목이 없으면. 다음은 이제 간목을 보겠습니다. 간목이 양목이고 을목이 음목이죠. 양목이고 생명의 시작, 출발점, 위로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선두를 간목이니까요. 갑질한다 그러죠. 선두를 탐하는 성격이 있고 미래지향적, 희망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덕기질이 있습니다. 재물 또는 일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간목이 그렇습니다. 간목이 토가 많으면 발화가 늦어집니다. 간목 하나 있고 지지에 토가 한 3개 정도 있다든지 하면 이런 사람은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 간목이 이 토도를 깰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근데 주위에 간목이 하나 더 있다든지 그죠? 여기 인목이 있다든지 하면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 신왕 제왕 사주가 됩니다. 여기 뭐 병화나 정화 같은 게 하나 있어버리면 신왕 제왕 사주 돼가 엄청난 부자 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춘불용금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런 봄, 특히 인월에 있는 봄은 목은 간목에게는 1월이죠. 경신으로 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간목이 정화하고 경금이 같이 있으면 그죠? 이렇게 뭉쳐지면 뒤에 나오는데 벽갑인정 사주라 그러죠. 추동월에 이렇게 뭉치면 벽갑인정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생해라고 합니다. 나무는 5월에 죽고 해월에 생한다. 5월에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무의 힘이 5월에 없어집니다. 그죠? 해묘미죠. 삼합이 해묘미니까 미월이 되면 그 나무가 묘지로 가는 겁니다. 미월이 되면 나무가 묘지로 가니까 5월부터 다시 음의 기운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5월에 죽고 해월 임수 안에 간목이 있는 거 시장만 할 때 보셨죠? 해월에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고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즉시 좌절하고 잘 일어서지 않습니다. 특히 을목은 안 그렇습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주에 이제 다른 을목일가이라도 다른 간지에 간목이나 인목이 있으면 이런 성질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을목만 뭐 주가 된다든지 이런 성질이 나타나지 않고요. 또 무뚝뚝하고 경직하고 뽐내는 기질이 있습니다. 소유욕, 욕심이 강합니다. 금방 실적 내고 뒤처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뒤끝이 없는 편입니다. 마음속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거는 뭐 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 있는 사람은 마음속 생각이 많이 드러납니다.
순진하고 천진난만합니다. 성이 없습니다. 경직돼 있죠. 갑목이. 갑옷처럼 보이죠. 연성이 부족합니다. 돌아보는 여유가 부족합니다. 화를 배두면 목화통명이 되어 기격사주가 됩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목화통명. 목과 화, 목이 있는데 화가 딱 드러나 있다. 사주에서 목이 주가 되는데 화가 딱 드러나 있으면 아주 좋은 사주가 됩니다. 대부분 관목은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하나 장애물을 만나면 가장 허둥지둥하는 실수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머리, 아까 얼굴 머리 나왔죠? 간장, 설계, 이 간목이 손상되면, 간목이나 잇목이 손상되면 이런 영향들이 생깁니다.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은 음목이죠. 나무 능쿨처럼. 화초, 보통 화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을목이 글자가 이렇게 굽어져 이것처럼 땅에서도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성장하는 이게 을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적응력이 되게 강합니다. 내성, 이 열이고 약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을목, 간목하고 완전 다르죠. 그런데 실리가 꾸불꾸불하고 환경 경영이 강하니까 실리에 밝습니다. 아주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생활력이 강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간목보다는 조금 낫죠. 근데 이게 을목 다음 펴보시면 알겠지만 을목이 힘듭니다. 안정추구형입니다. 정적이고 결실을 중요시합니다. 태양을 봐야지 됩니다. 삼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제가 을목인데 태양 병화가 없습니다. 병화가 없고 정화만 그나마 그래도 정화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을목은 금을 가장 싫어합니다. 금을 만나면 을경합이 되어버린다든지 그죠? 을경합이 되어버린다든지 신금을 만나면 잘려버리죠. 신금을 만나버리면 을목이 잘려버립니다. 화를 보면 기뻐합니다. 그나마 저는 정화가 다행입니다. 수왕하면 물이 많으면 간목도 같습니다. 부목이 되어서 떠내려갑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이 굉장히 많으면 수생목이 되어서 좋은 운이 아닙니다. 나무가 떠내려가 버립니다. 또 만약에 간목이나 을목이 부친이다. 그러면 여기 수가 또 지지에 수가 많아 조금 있는데 운에서 수가 황창 들어오는다면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목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목이 되면 떠내려가서 쓱 그걸 먹습니다. 간목을 만나면 강고 올라갑니다. 나무 덩굴이라고 했죠. 등나개가 을목이 간목을 만나면 승진합니다. 성성장구하는 겁니다. 개가하는 겁니다. 이런 을목인데 등나개가하는 사주가 많습니다. 한동훈 사주가 그렇고 과거에 윤미향 사주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하며 격이 아름다우면 기하고 격이 불량하면 천하게 삽니다. 을목이 그렇습니다. 을목은 이 좋아야지 잘 삽니다. 그에 따라서 격이 낮을수록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많습니다. 을목이 그렇습니다. 또 몸이 약해서 수와 금을 싫어하나 적당한 화와 술을 좋아합니다. 을목이니까 화초니까 능쿨이니까 당연한 거죠. 가을에는 금을 만나니 추수하여 기쁩니다. 벼 생각하면 됩니다. 벼도 을목입니다. 적응력이 좋고 쉽게 친해집니다. 부드럽습니다. 친근합니다. 열이고 막히면 돌아갑니다. 간목과 많이 다르죠. 또 강한 호소력도 지녔고요. 순진한 이미지로 처세를 잘합니다. 능굴처럼 유들유들하고 적응력이 강하니까 그렇습니다. 친화력도 좋고 서러운 을목끼리 서로 엉키면 뒤에 배웁니다. 이렇게 엉켜와 사주가 굉장히 안 좋게 됩니다. 이거 이야기 목, 간, 이장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지지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는 목이 담당하는 부분이 인, 묘, 진이죠. 이게 정월 1월, 2월, 3월입니다. 그죠? 태양력으로 12간지에 인목이 오는 날이 그죠? 입춘입니다. 입춘. 보통 2월 4일 정도 되죠. 2월 4일이나 2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나타나는데 그죠? 보통 2월 4일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2월 4일부터 봄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늘 앞에 축월이죠. 축월이니까 굉장히 춥다가 따뜻해지는 시기입니다. 그 따뜻해지는 게 보면 지장간 기억나시죠? 7, 16 외우셔야 됩니다. 7, 16 무토가 7일 사령하고 병화가 7일 사령하고 간목이 16일을 사령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에. 그죠? 근데 이때 여기 이제 보시면 축월이 1년 중 가장 추운 날입니다.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이 추위를 물려주는 병화가 있는 겁니다. 이 병화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목을 화의 생지입니다. 12운성으로 화의 생지. 굉장히 가장 강한 추위를 막아주는 병화가 있고 또 간목이 병화를 생해주는 월입니다. 추위를 서서히 물러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해입니다. 또 인자 이게 호랑이를 나타내. 호랑이는 큰 움직임입니다. 지장간에 16이 보시면 천간의 간목하고 같은 글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삶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지지에 인목이 있으면
특히 인신충이 되어버리면 사고 같은 게 많이 납니다. 지난번에 충 할 때 배웠었죠. 입춘 이후 한 달간을 말합니다. 봄의 시작, 생명의 움직입니다. 봄의 글자로 목의 소속이나 삼합일 때 인호술, 그죠? 인호술. 그럼 화의 생지이기도 활동적입니다. 인호술은 삼합은 참고로 삼합은 사회, 뭐 직장, 사회, 삼합은 사회, 직장 이런 데입니다. 직장 이런 곳을 끝의 합을 말하는 거고요. 임묘진 요게 방합이죠. 방합이 뭐냐면 가족, 그죠? 가족, 친인척 이걸 합을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묘목입니다. 묘목은 외우시라 그랬죠. 19, 11. 지장간에 글자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간목이 10을 사령하고요. 간목에서 넘어왔죠. 축에서 임목으로 넘어왔듯이 이 간목에서 왔듯이 간목이 10을 사령하고 실제 화초의 기운이 이제 20을 차지합니다. 9, 10, 9, 11을 더해서 20을 차지합니다. 그죠? 묘목은. 그러니까 완전히 목밖에 없는 왕지죠, 왕지. 목의 힘이 가장 강한 시절, 목의 힘이 가장 강한 시절이 묘월입니다, 묘월. 양력 2월 4일이라면, 그죠? 경칩 이후 한 달입니다. 보통 3월 4일이나 5일 많이 걸립니다. 3월 달, 그죠? 목의 힘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제 아들이 묘는 토끼 묘죠, 토끼죠, 토끼. 묘월생은 총명합니다. 또 정다움이 있습니다. 시장간에 천간으로 말하면 을목입니다. 을목이 20일을 차지하잖아요. 시장으로 말하면 을목입니다. 정다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을목처럼 아까 사회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의심을 자주 합니다. 그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묘시, 인시, 묘시, 진시죠. 그죠? 진시가 7시 반에서 9시 29분까지. 그죠? 아침 7시 반 전 2시간을 묘시죠. 그죠? 가장 생명력이 강합니다. 묘목. 이 손가락처럼 생겼죠, 요게. 손가락을 의미하고, 또, 여자 유방처럼 보이죠, 요게. 요게 손상이 되면 유방, 그죠? 자궁. 묘목이 손상되면 유방 자궁이 생깁니다. 손상이 생깁니다. 특히, 그죠? 유건과 묘유충이 돼버리면, 이것도 술주자고 유방 자궁 의미합니다. 이렇게 충이 될 때, 100% 여성들 유방 자궁에 손상이 있습니다. 이런 사주를 가졌거나 대운이 있으면 산부인과 출입을 많이 하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에 되게 좋습니다. 다음엔 목의 마지막 월 진월입니다. 여기 목의 왕지, 묘월의 목의 왕지 20일이 여기 9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진술중미 38 외워야 됩니다. 9, 38 앞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죠? 그 진토 중에는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늪지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늪지대, 진토는. 수가 가득 찬다. 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진토에는. 그러니까 신자진, 삼합에서 수의 묘지죠. 수의 묘지, 신자진, 수의 묘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고, 단단한 흙 위에 물이 가득 차서 화초가 피어 있는 아주 전형적인 늪지대. 뭐, 우포 늪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우포 늪 같은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죠? 용띠죠, 용띠. 지는, 그죠? 아주 큰 움직임. 활동력이 강합니다. 청명이고 한 달입니다. 제가 진월택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장, 진형이 있으면 위장 무조건 문제 생깁니다. 다음에는 저 천간에서 이런 글자들이 어떻게 합의될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갑갑입니다. 갑갑. 사람이 갑갑하다고 하죠. 실제로 갑갑합니다. 갑갑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조실부모하고 부모 또는 자신 때의 부부가 불화합니다. 그죠? 갑이 굉장히 큰 나무가 이렇게 팍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갑갑갑이면 더 심하겠죠. 그죠? 속붙이려는 갑목이 두 개이니 추진력이 막강합니다. 그죠? 돌파력, 추진력이 경쟁력이 좋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당연히 부부라 생길 수밖에 없겠죠. 부모하고도 그렇고. 무조건 나가려고 하니까. 다음에는 각각이 더 심합니다. 정말 빽빽한 큰 나무들이 이제 밀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큰 나무들이 모여있는 앞뒤 가리지 않고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선두 경쟁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런 사람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갑목은 짐을 얻었습니다. 갑목은 을목이 칭칭 감고 있습니다. 을목이 칭칭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갑목이 있는데 이 형상입니다. 을목 입장에서는 갑목을 칭칭 감고 올라가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등락해가고 있는 모습이고 갑목은 을목을 되게 싫어합니다. 갑목이 도리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갑목이 힘이 강할 때는 그죠? 근데 을목이 힘이 약하면은 큰 문제가 없겠죠. 갑목이 더 강하면 그냥 집만 좀 있는 갑목이나 을목은 무토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모든 목들은 토의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토의 뿌리가 없으면 목에 힘이 없습니다.
아까 그 수가 많으면은 부복이 된다고 했죠. 꼭 토가 있어야 됩니다. 힘의 비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더 경쟁 관계가 되기도 하고 서로와 소화도전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에 진토가 있다면 목은 뿌리 내리기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을목일간에 진토가 있습니다. 그죠? 다음은 간목이 병화를 만났습니다. 그죠? 간목이 병화를 만났으면 크게 성장하기 엄청 좋겠죠. 그러니까 목화풍명, 그죠? 아주 길합니다. 근데 이제 을목과 정화 조합 빼고는 목화 성명은 아주 좋습니다. 을목과 병화도 있어도 좋고, 그죠? 근데 정은 별로 안 좋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제 을목은 있는데 뒤에 간목 뒤에 정화가 있습니다.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주가. 우리 조상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화기를 만나면 나무는 시들고 타버립니다. 조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좀 수가 좀 있어야 되겠죠. 갑정, 계절을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을, 겨울에 정화는 아까 이야기했죠. 벽갑 인정 관련해서 정화가 있으면 간목이 좋은 땔감이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가을, 겨울에는 정화가 아주 좋습니다. 봄에는 해동의식이라 목도 석기를 가지고 있어서 정화보다는 태양이 있어야지. 병화 태양이 있어야 더 좋습니다. 간목에게 그죠? 병화는 식신이 되죠. 상관에 해당해서 학문 또는 예술적 능력이 탁월합니다. 갑정, 정화가 그죠? 상관이죠, 상관. 상관은 식신은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지만 식신은 양육하는 거, 양육이고요. 그리고 연구하는 거, 연구해서 활동하는 거. 상관은 대중에게서 펼치는 겁니다. 대중에게도 펼치고 여기는 바꾸어서 개혁하는 거. 여기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관을 신원을 이용해서 바꾸어서 상관이 좋게 활동한다면 바꾸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갑정을, 그죠? 제가 을갑정이 이렇게 있죠. 정병, 신임경과 같이 크게 성공하는 좋은 관계입니다. 정화가 이게 이제 땔감이 되는 겁니다. 이 불토시계가 되고요. 이거 땔감이 되는 거고 그런 획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갑정무 이거는 가마, 유화유로라고 하는데요. 간목이 가마 속에서 불을 반사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상격입니다. 상격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그죠? 간목이 강하면 불이 꺼집니다. 그죠? 그죠? 화식이라고 하죠. 간목이 너무 강하면 모든 글자들이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지? 간목, 민둥산 위에 있는 항구로에서는, 항구로에서는, 무토는 굉장히 큰 산을 의미합니다. 무토는. 소나무 항구로입니다. 무토가 재성에 해당되니까, 그죠? 안정감이 별로 없습니다. 간목 입장에서는. 그죠? 주변에 물이 있다면, 수가 있다면, 무토도 석기를 받아서 간목과 좋아집니다. 따라서 건조한 조토라면 두 관계는 좋지 못합니다. 간목은 재성을 잃거나 간목이 무토를 그냥 깨는 겁니다. 뚫어버리는 겁니다. 간목이. 그죠? 재성을 변경되기 시킵니다. 꼭 그렇지만은 됩니다.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합이 되는 거죠. 합. 간목이 좋은 습토를 만나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죠? 습토를 만났으니까 간목이 이제 뿌리들이가 되게 좋은 그런 거죠. 근데 화기가 강하면 기토가 땅이 말라버리면 간목은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갑기병, 기름진 땅에 태양까지 떠 있는 아주 좋은 형상입니다. 기토는 물기가 있는 토입니다. 물기가 있는 토니까 위에 하늘에 태양까지 떠 있습니다. 이게 또 식신이죠. 표현 능력이 뛰어납니다. 각기 병이 있으면 예능계에서 잘 발휘합니다. 각경, 이런 봄이라면 아까 춘불용검이라고 했죠. 도끼이나 이런 봄이라면 도끼이나 6월부터는 오히려 그죠? 좋은 관계입니다. 인월만 그죠? 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화가 있어야지 벽갑인정사주라고 했죠. 가을, 겨울 벽갑인정사주의 필수 관계입니다. 근데 두 개만 이렇게 딱 있으면 경금이 간목을 쳐버립니다. 이 그죠? 도끼가 목을 쳐버리는 겁니다. 아주 안 좋은 거죠. 도로 당하는 게 천불용검입니다. 그죠? 갑신이 작은 커트칼로 큰 나무를 따듬는 겁니다. 도로 금이 깨지는 겁니다. 근데 정관이라도 간목에게 신금은 아주 약합니다. 간목에게 신금이 오면 도리어 간운이 불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간목이 임수 옆에, 연못 옆에 수양보들 모습입니다. 그죠? 횡당 유형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죠? 해수는 간목의 생기입니다. 지난번에서 강의했었죠? 천간의 임수는 지지의 해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수를 만나서 힘이 났습니다. 힘이 납니다. 간목이. 해수를 만나서 힘이 생기니까 힘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수는 인성이 좋은 모습이니 명예나 인기를 누립니다. 여기에 이제 병화까지 떠 있으면, 그죠? 연못에 수양보들이 있는데 하늘에 태양이 떠 있다. 아주 좋은 사주가 되죠.
그게 갑목이 비를 만나는 겁니다. 뭐 촉촉하게 이제 나무가 걸터 있도록 비를 내리는 겁니다. 개수 요거는 우로수입니다. 우로수. 우로수는 가랑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이면 눈이 되겠죠. 그죠? 겨울에는 태양을 가리게 됩니다. 개수는 우로수도 되지만 구름도 됩니다. 구름. 아주, 그죠? 아주 작은 물기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수가. 그죠? 흑운 차이라고 합니다. 이 개수가 개수를 만나면 흑운 차이죠. 오늘 보통 갑목, 개수, 기토가 같이 있으면 큰 부자 사줍니다. 이게 되게 좋겠죠. 기토에 물을 줄 수가 있고, 온기가 있고, 갑목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보겠습니다. 을목은 을목이 아까 그 등나개갑 이야기했죠. 그죠? 을목이 그죠? 급제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보통 급제를 안 좋아하는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을목만 갑목을 좋아합니다. 을목이 갑목을 징징 타고 올라가서 급제의 힘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친구, 동료, 형제 등의 힘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등나개갑을 하고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겁니다. 갑병, 등나개갑하고 염량여화라고 합니다. 을갑병이 등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게 개수라는 촉촉하게 비까지 내린다면 깜깜하게 됩니다. 까불은 병화와 개수를 좋아합니다. 병화와 개수를 불이 공급이 되는 거고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거니까요.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거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을은 엉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또 가축끼리 엉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넝쿨이 무질서하게 있는 모습입니다. 격이 아주 떨어지는 가지고 하는 일에 막힘이 많습니다. 그죠? 같이 그 비견이죠. 해가 됩니다. 형제 동료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을병, 그죠? 을목 햇볕 태양 좋아한다 그랬죠? 염량여화, 나무가 꽃을 피게 됩니다. 그죠? 이것도 햇볕도 지나치게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을목이 살짝 말라버리니까. 을목이 화기를 가까이 두는 경우에는, 그죠? 을목이 화기를 가까이 두면 정화가 딱 붙어 있어서 광량이 세가 있다든지, 병화가 붙어 있어서 지지에서 화가 엄청나게 투출을 해준다든지, 그러면은 시력이 약하고 끈기가 약하게 됩니다. 그죠? 을목 입장에서 병화는 상관입니다. 대신 이제 표현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저는 을목에 정화가 있어요. 을목의 정화, 이거 안 좋습니다. 하소 초원, 그죠? 태양은 빛이고 정화는 열입니다. 눈물 나고 깜깜하게 사리 분별이 어둡습니다. 저 학교는 아까 여기 중간에 감목이 있다고 했죠. 다행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좋다고. 정화는 식신이지만 오히려 표현력이 이렇게 되면 떨어집니다. 감목이 없으면 재능을 인정 못하는 일 등이 자주 발생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죠. 을목이 불옆에 있으면 시력이 좋지 못하다고. 그죠? 이건 을목이 무토와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을목은 민둥산에도 잘 피죠. 민둥산을 좋아합니다. 큰 민둥산에도 을목은 잘 자랍니다. 그죠? 여자는 토는 정제인데 재물이고 여자입니다. 무토는 여자입니다. 재물을 넣는데 도움이 되고 대신 무토가 생조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생화, 화생토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나가면은 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을목이 기토, 그죠? 아주 촉촉한 땅에 을목이 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교성이 좋고 인기영빈이 좋습니다. 갑목이든 을목이든 기토는 다 좋아합니다. 을목이 촉촉한 땅에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죠? 사교성을 부를 이루게 됩니다. 을경, 그죠? 연약한 을목은 강한 경금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을목이 그죠? 경금은 성장한 갑목과 어울립니다. 그죠? 갑목, 경금, 정화, 그죠? 벽갑인정이었죠. 그죠? 을목은 신경을 상징합니다. 신경. 을목이 잘리고 을경과 합이 된다면 신경 이상이나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됩니다. 이거 다음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조합돼 버리면 반드시 이런 이상이 생깁니다. 100%입니다. 을경합이라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을목에게서는 그죠? 을경합금이 되죠. 그죠? 을경합이 좋아할 일을 합니다. 경금도 을목을 만나면 금의 성질이 합이 되어서 완전히 변색이 되어버립니다. 이를 백호장광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을신, 화초가 날카로운 커트칼을 만난 겁니다. 그죠? 뇌신경, 신경계 질환, 간질 등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관성, 이거 칠살이죠, 칠살. 직장 생활 못합니다. 일간이면 연못 위에 연꽃입니다. 비격이죠, 비격. 과다한 수가 있으면 반드시 앞에서 이야기 많이 했죠. 부목되면 안 됩니다. 목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을임병입니다. 연못 위에 연꽃이 있는데 태양이 비치는 모습입니다. 을목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태양이 떠 있습니다. 자기 재능을 굉장히 발휘를 잘합니다. 얼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얼목은 촉촉하게 빛을 내립니다. 이 겨울이면 안 되겠죠. 화가 필요합니다. 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죠? 얼목은 대인관계가 좋아. 봄과 여름의 개수는 되게 좋습니다. 쭉쭉 뻗어 나갑니다. 겨울에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동안 처음으로 이제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행에 대해서 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저도 조금 지치네요. 그죠? 저는 제 이름은 권오건입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ig1234 네이버.com입니다. 카카오톡은 kg00 네이버 블로그 병호 잘못됐습니다. 병호 철학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